이렇게 공을 그냥 쳐놓고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냥 두들겨 맞는 경우도 차가지고 오씨 그냥 치는데, 뭔가 이 자세가 잡히지 않고 이 셔틀콕이 비행을 했을 때 이 떨어지는 이 채공 시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급해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마용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을 뛰시거나 이 공을 치실 때 난 왜 이렇게 급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급하냐, 아니면 코치님들이 너무 급해요, 너무 빨라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분들이 왜 자꾸 급해질까? 왜 급해지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박아주시고, 그리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작 이 급하신 분들이 내가 급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급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게임 중에 이 셔틀콕이 네트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나는 여기서 공을 잡으려고 하는데 상대가 지금 앞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공을 헤어핀 놓으려고 하니까 왠지 앞에 들어온 상대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 공을 그냥 위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공이 떨어졌어요, 앞에. 그래서 내가 이 공을 쫓아가서 놓으려고 했더니 상대가 앞에 붙네? 그래서 공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 앞에 붙어 있으니까 놓으면은 푸시를 맞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공을 이런 식으로 쳐버립니다.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급하게 언더를 올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작 이 언더를 한 나는 나가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공을 이렇게 쳐버리고 나가려다 보면 벌써 후위 상대가 내가 나가는 도중에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스매싱을 맞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혹은 이렇게 공을 그냥 쳐놓고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냥 두들겨 맞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공을 급하게 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공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자, 내가 헤어핀을 하려고 들어왔어요. 상대가 붙었어? 그러면 이 공을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공을 기다려서 이렇게 하이 언더로 보내주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이 언더로. 지금 공을 어떻게 쳤어요? 바로 급하게 언더를 올리지 않고 조금 내가 이 공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언더를 높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공을 하이 언더로 올림으로써 저는 빠져나가서 수비할 시간을 버는 거죠. 기다려서 올려주고 나가서, 그죠? 그러면 이제 상대가 공을 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을 기다려서 아래서 위로 이렇게 올려치는 언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대로 쳐버리고 나가기 전에 두들겨 맞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분들 공을 다 급하게 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빨리 쳐서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이게 빨리 치는 개념하고 언더랑은 다른 겁니다. 빨리 치는 개념은 위에서 빨리 드라이브로 빈 공간을 노려서 이제 쳐주는 그런 개념을 이제 빨리 친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내가 어차피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 언더를 바로 급하게 쳐버리니까 나는 미처 이 수비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서 하이로 올리고 수비로 나가는 이런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다른 예로 이 급하신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매싱을 땅 때렸어요. 그리고 공이 상대가 저쪽으로 이제 공을 날리는 거야. 날려서 이 공이 절로 쭉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데 급하신 분들 보면은 이 공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몸이 그냥 무조건 달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달려가서 이제 공을 치게 되는 거예요. 스매싱을 때리고 공이 절로 튀었어요. 자, 튀었어. 근데 무조건 달려가서 지금 어때요? 이 거리 조절을 하나도 못하고 지금 공을 치는 거예요. 거리 조절. 지금 왜냐면 공치기 바쁘거든. 지금 나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쫓아가가지고 오씨 그냥 치는데 뭔가 이 자세가 잡히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를 치는데도 공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공이 왔어. 이렇게 딱 왔는데 이 공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야. 몸이 먼저 갔어. 그러니까 공을 여기서 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몸이 먼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거리 조절이 안 된 상태로 공을 이렇게 치는 현상들, 이것도 급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보고 거리를 재고 이렇게 쳐야죠. 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공을 보고 거리를 재고 맞춰줘야 되는데 이 몸이 먼저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뒤로 밀렸으면은 공을 정확하게 타점을 만들고 이렇게 쳐줘야죠. 자, 떨어져요. 그럼 보고 맞춰서 쳐줘야죠. 이렇게. 그런데 이 맞춰서 치질 않고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따라가면서 이제 치다 보니까 이 정확한 타구가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급하다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급한 현상이 일어나지? 이 문제를 알아야 내가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급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기초가 잘 안 되어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바로 이 셔틀콕이 비행을 했을 때 이 떨어지는 이 채공 시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급해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이 셔틀콕이 공중에 떴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있잖아요. 떴다가 이 떨어지는 이 채공 시간의 이 속도, 이 속도에 대한 계산이 잘 안 쓰시는 분들이 좀 급해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냥 공만 보면 무조건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여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치냐면, 이 공이 떨어지는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급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빨리 치고 싶으면 빨리 공격을 하는 거고, 공을 좀 늦춰서 치고 싶으면 늦춰 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 셔틀콕의 채공 시간에 대한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채공 시간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여유가 생기냐면, 이 공을 어느 때든지 내가 치고 싶은 때 공을 정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셔틀콕은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공을 치는 위치를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떴죠? 위에서도 칠 수 있고, 떴죠? 조금 내려와서 칠 수도 있고, 떴죠? 조금 더 아래에서도 칠 수 있고, 자, 조금 더 밑에서 칠 수 있고, 더 밑에서 올려 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의 높낮이에 대해서 내가 자유자재로 공을 다룰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즉 뭐냐면, 이 공이 이렇게 비행해서 오는 구간에 나는 아무 때나, 나는 어느 위치에서든 칠 수 있으니까 이 거리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어떤 스윙에 힘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만 보면 급하게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이 공이 떴다가 떨어지는 포인트를 잘 알고 있으니까 급하지 않고 정확히 보고서 공을 임팩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그죠? 안 급하죠? 먼저 달려가지 않았어요. 이 공이, 자, 기다렸다 갈게요. 기다렸다 가도 이렇게 때릴 수 있는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자, 공이 저기 떨어집니다. 출발 안 했죠? 근데도 이 공을 맞힐 수가 있어. 출발을 안 했어요. 그죠? 한참을 기다려도 저는 이 떨어지는 이 채공 시간에 대한 이런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가서 기다려요. 쫓아가서 맞춰도 이 공을 정확하게 타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 공이 뜨면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성급한 타구를 많이 하게 되죠. 어느 정도 이 공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실수로 이어지는, 정확한 타구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 채공 시간을 내가 잘 이해하는지 잘 못하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냐면,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 이 셔틀콕 가지고요, 셔틀콕 튕기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공을 이렇게 튕기시는데, 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급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 초보자일수록 이거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셔틀콕 튕기기. 이거 아시죠? 이 공을 튕겨서 떨어지는 이 타이밍을 조금 이렇게 잘 알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공의 채공 시간을 자꾸 익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배드민턴 조금 이제 오래된 경기자분들 말고 이 중간 분들 계세요. 이 약간 D조에서 C조 요 정도. 제가 이 가끔 셔틀콕 튕기기 한번 해보세요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잘 튀길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공을 이 높낮이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죠? 임팩트를 줘서 이렇게 기다려서 높게도 튀기고, 그 다음 이렇게 낮게도 튀기고, 이 셔틀콕이 떨어지는 이 속도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서 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을 조금 가지고 놀 수 있는, 요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를 많이 하시면 이 공이 떨어지는 이 채공 시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을 언제든지 빨리도 칠 수 있고, 이렇게, 그죠? 위에서도 이렇게 칠 수 있고, 조금 떨어져서도 이렇게 맞춰줄 수 있고, 그죠? 이 공을 먼저 가지고 노는 것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자, 공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 자, 높게도 칠 수 있고, 예, 가지고 놀 수 있는 정도가 됐어. 이 백핸드도 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칠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나도 먹을 수 있을까? 공 튀기면서? 그 정도로 이 공을 다룰 수 있을 정도까지 조금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연습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공만 치니까 먼저 우리 그 공하고 친해지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가 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게임은 뛰는데 막 급해지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그죠? 이게 좀 여유도 있고 받아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숙달이 됐으면 이제 공을 튀기면서 라켓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라켓을 한번 셔틀콕 이렇게 잡아봐. 떴죠? 여기 잡아봐. 이렇게 셔틀콕을 라켓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멈춰주는 거, 이렇게 라켓으로 이렇게 잡아보는 거. 이렇게 던졌다가 잡아보고, 던졌다가 잡아보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요거. 자, 요거까지 되셔야 돼요. 요거. 이렇게 잡는 거는 왜 연습을 하라고 하냐면, 이게 공이 떨어지는 속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떴는데 이 공하고 같이 속도를 맞춰서, 라켓이 이렇게 같이 맞춰서 이 셔틀콕을 잡아낼 수 있다. 이걸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이 채공 시간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셔틀콕에 내 라켓이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해주면서 이렇게 아래 와서 요걸 잡아낼 수 있다. 요거까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막 급하게 치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치시는 분은 이렇게 아니면 공을 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치질 않으면 이 공을 여기서는 다룰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오는 대로 바로 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의 속도를 계산하지 못하고 그냥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급하게 공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그죠? 이 연습을 해주시면 내가 급하지 않고 타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맞추는, 요런 느낌의 이제 공을 칠 수가 있겠죠.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맞춰주는. 그냥 바로 안 쳤죠. 그냥 나는 이 공을 떨어지는 속도를 잘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렸다. 그러면 이제 급하게 치질 않고 조금 여유 있게 치면서 내가 수비로 이제 전환을 하는, 요런 포인트의 기술까지 이제 덤으로 습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나가면 뭐가 되냐면, 모션을 쓸 수 있게 돼요. 모션. 셔틀콕을 요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하면서 공을 때리기 때문에 어떤 모션에 대해서 이 기술을 자유자재로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생기게 됩니다. 보고, 그렇죠. 바로 치는 척하면서 바로 이제 안 쳤죠. 이제 치는 척하면서 공을 떨어지는 속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치는 척하고 한번 뺐다가 치는 이런 기술들도 이런 채공 시간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조금 잘 치고 싶으시다면 이런 채공 시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기, 이런 기본기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런 모션이라든지 공을 좀 기다렸다가 강하게 임팩트하는 이런 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을 치는 이런 스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채공 시간을 이해를 잘 했을 때 이런 기술들을 습득해내기가 더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만 무조건 치지 마시고 이런 기본기 훈련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공하고 많이 친해지세요. 친해지는 훈련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